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의 큰 치아 중에 하나인 상악 작은 어금니입니다. 깊은 곳, 이쪽에 있는 치아인데요. 이 치아가 입술을 뒤로 당기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당기면 저 안쪽 깊은 곳까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 주변 털을 잡고 바깥쪽으로 당기면 그렇게 크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당기고 치아를 보면서 싹싹싹싹 닦아주시면 좋고요. 보통 양치를 하게 되면은 치석을 떼야 된다는 생각으로 힘을 굉장히 세게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치질의 핵심은 치석을 떼는 게 아니고요. 치아에 붙은 물때 같은 플라그를 제거하는 게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동물치과 이원장입니다. 원장님, 우리 아이 양치가 너무 어려워서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치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아이들이 칫솔만 보면 도망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억지로 잡으려고 들면 발버둥 치고 보호자분 손을 무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 양치를 못 해준 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보호자님 탓이 아니니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지긋지긋한 양치 전쟁을 끝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치질은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꽉 붙잡히고요. 낯선 막대기가 입안을 억지로 왔다 갔다 한다라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무섭고 낯설고 불쾌한 경험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특히나 잇몸에 염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통증까지 더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이를 닦는다, 양치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아이와 즐거운 양치 놀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질을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칭찬이나 간식 타임 내지는 산책과 연결을 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양치 성공의 90%를 차지합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이 양치와 친구 되기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꾸준하고 즐겁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치약과 친해지는 건데요. 대부분의 동물 치약들은 소고기 맛이나 닭고기 맛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되어 있는데요. 손가락에 짜서 먹여주시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치약이 맛있기 때문에 잘 먹습니다. 그래서 치약을 들고 왔을 때 아이들이 간식 먹은 것처럼 간식을 본 것처럼 좋아한다고 하면은 치약을 주시면서 손가락을 아이들의 입속에 살짝 넣어보는 거예요. 입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불쾌한 경험 중에 하나인데요. 그나마 보호자님의 손가락이 가장 거부감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입에 뭐가 들어올 때 불편감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것이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강아지 치약이 없다 그래서 사람 치약을 쓰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사람 치약에는 불소가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요. 많이 쓰게 된다면 우리 작은 아이들에게 불소가 축적되면서 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 치약 말고 꼭 강아지 치약으로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2단계로는 칫솔과 친구가 되는 건데요. 이제부터 칫솔이 아니고 맛있는 간식인 치약을 주는 숟가락 같은 도구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손가락에 치약을 짜서 줬다면 이제부터는 손가락 대신에 칫솔에다가 치약을 짜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은 칫솔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칫솔과 익숙해지는 단계라 칫솔에 치약만 짜가지고 들고만 계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이 치약을 가지고 아이들이 장난도 쳐보고 맛도 보고 하면서 이 칫솔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하는 것이 이 단계의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칫솔과 조금 더 친해지게 하는 건데요. 칫솔에 치약을 짠 다음에 칫솔모 사이사이로 치약을 꾹꾹 눌러서 사이사이에 치약이 스며들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이사이 치약이 들어가 있으면서 아이들이 더 오래 가지고 놀게 되고 씹을 때마다 맛있는 맛이 나서 칫솔에 대한 기억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치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치질을 하기 전 단계인 칫솔과 치약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익숙해졌다면 아이들이 칫솔을 들었을 때 맛있는 간식을 주나 보다 라고 좋아서 따라올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정말로 양치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치질의 중요한 포인트를 더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은 양치질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양치질은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에 걸맞는 좋은 경험들을 우리가 주는 건데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싫다고 말했을 때 누군가가 그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하면 그 싫은 포인트는 더 싫어질 겁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번 양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싫다고 표현을 하는데 끝까지 붙잡고 양치를 하게 된다면 아이는 양치질이 점점 더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양치질을 할 때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을 때까지만 해주시고 혹시라도 전체 치아를 다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양치를 일단 첫 번째 시행을 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간식을 준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치아 하나당 하루에 한 번이니까요. 꼭 한 번에 모든 치아를 다 안 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치아 한 개까지는 참는데 두 개까지는 못 참는다 라고 하면은 하나만 하고 풀어주세요. 그러고 맛있는 간식을 주면 아이는 양치라는 기억이 조금만 참으면 맛있는 간식이 나오네 라는 인식이 생기면서부터 참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집 강아지인 마롱이로 양치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양치하는 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의 큰 치아 중에 하나인 상악 작은 어금니입니다. 깊은 곳, 이쪽에 있는 치아인데요. 이 치아가 입술을 뒤로 당기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당기면 저 안쪽 깊은 곳까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 주변 털을 잡고 바깥쪽으로 당기면 그렇게 크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당기고 치아를 보면서 싹싹싹싹 닦아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닦아야 하는 부분은 치아 있는 부분이 아니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고랑 부위이기 때문에 윗니를 닦을 때는 칫솔을 45도 위로 틀어서 돌려서 닦아주시고 아랫니를 닦을 때에는 45도 밑으로 돌려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입술을 살짝 들고 마찬가지 45도 위로 돌려서 닦아주시고 아래는 45도 밑으로 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앞쪽 치아 할 때는 싫어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쪽 치아를 양치하자마자 간식을 주는 편입니다. 저희 마롱이는 오랫동안 간식을 먹어왔기 때문에 잘 참아주기는 하는데요. 하다 보면 됩니다. 앞니는 닦기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입술을 바짝 들어서 위로 올려가지고 돌돌돌돌 닦아주시고 아랫니는 아래털을 잡고 내리면 앞니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는데 모형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강아지들에서 양치를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치아들이 위아래에 보이는 큰 치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위에 있는 가장 큰 치아인 네 번째 작은 어금니와 송곳니, 그리고 아래에 있는 송곳니와 첫 번째 큰 어금니가 가장 중요한 치아인데요. 이 치아를 닦으실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아와 잇몸 사이 고랑을 닦아야 하기 때문에 칫솔을 45도 위로 올려서 닦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요. 이 작은 어금니 뒤에 있는 어금니인데요. 보시면 이 어금니는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다른 생각 없이 양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어금니의 뒤쪽 부분이 닦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입술을 옆으로 당기고 치아를 보면서 이 뒤쪽 부분까지 닦아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양치 방법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대고 동골동골 돌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한 모든 치아들에 해주시는 것이 추천이 되고요. 보통 양치를 하게 되면은 치석을 떼야 된다는 생각으로 힘을 굉장히 세게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치질의 핵심은 치석을 떼는 게 아니고요. 치아에 붙은 물때 같은 플라그를 제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힘을 주지 않기 위해서 칫솔은 연필 잡듯이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연필 잡듯이 잡아서 큰 힘이 아니라 손가락이나 손목 힘 정도로 돌돌돌돌 돌려주시면서 양치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잇몸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과하게 힘을 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양치를 통해서 아이들의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너무 과한 힘이 아니고 대고 손가락 힘 정도로만 양치하셔도 충분히 양치가 됩니다. 양치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아이들 굉장히 예뻐해주면서 신나게 놀아주시거나 간식을 주시면서 양치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양치와 친해지는 방법과 양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하느라 피곤하잖아요? 하루쯤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크게 죄책감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대신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1분이 쌓여서 평생 치아 건강과 10년 뒤에 수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치와 친해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다면 저희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복동물 치과병원은 단순히 치료했다 해서 끝나지 않고요. 치료하고 나서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에 맞게끔 칫솔이나 양치 방법 등을 맞춤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양치에 적응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께서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즐겁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양치를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하루 1분이라도 아이의 수명을 늘려주고 건강한 잇몸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양치를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양치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유익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포 오복동물치과 이성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